샬롯의 거미줄.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밤이 무척 길게 느껴졌다. 윌버의 배는 비어있었지만 머리는 가득 차 있었다. 뱃속은 비어있는데 머릿속이 가득할 때 잠들기가 힘든 법이다. 윌버는 밤중에도 몇 번씩이나 잠에서 깨어 어둠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몇 시인지 알아보라고 애썼다. 헛간은 결코 쥐죽은 듯이 조용한 곳이 아니다. 한밤중에도 되게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있다. 처음 잠에 깼을 때는 템플턴이 뒤줄을 갉아서 구멍을 내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템플턴이 이빨로 나무를 갉아대는 소리는 꽤 시끄러웠다. 윌버는 생각했다. 정신 나간 쥐야. 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송곳니를 갈아. 사람들의 세상을 못쓰게 만드는 거야. 다른 동물들처럼 잠을 자지 않는 거야. 두 번째로 잠에서 깼을 때는 암거위가 동지에서 퍼덕거리며 꾸덕 꾹꾹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윌버가 암거위에게 속삭였다. 몇 시나 되었어? 암거위가 말했다. 아마도 11시 반쯤 됐을 거야. 왜 안 자고 있니, 윌버? 윌버가 말했다. 이것저것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암거위가 말했다. 글쎄, 넌 그러니? 난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품고 있지 않아. 대신 꽁지 아래에 아주 많은 걸 품고 있지. 알을 8개나 깔고서 잠을 자려고 해본 적 있어? 윌버가 대답했다. 아니, 내 생각은 불편할 것 같은데. 거위알은 부화되는데 얼마나 걸리니? 암거위가 대답했다. 대충 전부 다 해서 30일 정도. 하지만 난 요령 있게 해. 따뜻한 오후에는 알 위에 지푸라기 조금씩 끌어다 덮어놓고 산책하러 나가거든. 윌버는 하품을 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윌버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게. 잠을 자도 아침엔 나를 보게 될 거야. 동을 트라면 30분쯤 남은 시각이었다. 윌버는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다. 헛간은 아직 어두웠다. 양들은 기척도 없이 누워있었다. 암거위까지도 조용했다. 머리 위쪽은 헛간 위층도 잠잠했다. 젖소도 말들도 자고 있었다. 템플턴은 일을 마치고 어디론가 다른 볼일을 보러 가고 없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지붕 꼭대기에서 풍향계가 앞뒤로 흔들려 나는 소리뿐이었다. 풍향계는 바람의 방향을 측정하는 도구 같은 거야? 윌버는 햇살이 비쳐들기를 기다리는 이맘때의 헛간을 아주 좋아했다. 평온하고 조용했다. 윌버는 생각했다. 곧 동이 트겠네. 작은 창문을 통해 어슴푸레한 희미한 빛이 비쳐들었다. 하나씩 둘씩 별이 사라졌다. 이제 몇 미터에 떨어져 있는 암거위가 보였다. 암거위는 머리를 한쪽 날개 아래에 파묻은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어미양과 새끼양들이 보였다. 이윽고 하늘이 환해졌다. 아, 아름다운 아침. 드디어 여기 찾아왔구나. 오늘은 내 친구를 찾아낼 거야. 윌버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우리 안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창문턱도 확인하고 천장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윌버는 큰 소리로 말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소리를 내서 달콤한 새벽의 고요함을 깨트리고 싶진 않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새 친구를 찾으려면 다른 수가 없었다. 윌버는 목청을 가다듬었다. 윌버가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좀 봐요. 어젯밤 잠들 때 저한테 말을 걸었던 분이 계시면 적당한 몸짓이나 신호를 보내서 알려주세요. 윌버는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다른 가축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윌버를 빤히 쳐다보았다. 윌버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윌버는 보이지 않는 그 친구를 만나고야 말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다. 윌버가 다시 한번 말했다. 저 좀 봐요. 다시 말하겠어요. 어젯밤 잠들 때 저한테 말을 걸었던 분은 큰 소리를 말씀해주세요. 대기 제 친구라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양들이 불쾌해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가장 늙은 양이 말했다. 윌버, 우선 니 좀 그만해. 여기에 내 새 친구가 있었다면 너는 그 친구의 잠을 방해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상대방을 잠을 깨우다가 친구 잃을 수도 있어. 내 친구가 지금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잖니? 윌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에게 미안해. 귀찮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윌버는 풀이 죽어서 문 쪽을 향해 두 엉덩이에 엎드렸다. 윌버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친구는 아주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늙은 양의 말이 옳았다. 그 친구는 아직 잠을 자고 있었다. 곧 러비가 아침밥을 가지고 나타났다. 윌버는 뛰어나가서 허겁지겁 몽땅 먹어치우고는 여물통을 핥았다. 양들은 오솔길로 내려갔고 수거있는 풀을 뜯으며 그 뒤를 뒤뚱뒤뚱 따라갔다. 윌버가 아침잠을 자려고 차례 눕는 참이었다. 바로 그때 전날 밤에 그 목소리가 말했다. 윌버에게 말을 걸었던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시 들렸던 것이다. 문 안이요. 윌버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문 안이요. 그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윌버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게 뭐지? 그리고 넌 어디에 있는 거야? 어서 어디 있는지 말해줘. 그리고 무난이란 게 뭐야? 그 목소리가 맑다. 무난은 그냥 인사말이야. 그냥 안녕이나 잘 잤니 보다 라는 말보다 멋있게 말하라고 무난이요란 말을 쓴 거야. 사실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야. 네가 말하고도 놀랐어.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아주 찾기 쉬워. 문간 구석에서 위를 쳐다봐봐. 난 여기 있어. 자, 봐. 손 흔들고 있잖아. 마침내 윌버는 다정한 말에 걸어준 동물을 보았다. 문간 윗부분을 가로질러서 커다란 거미줄이 걸쳐져 있고 커다란 회색 거미가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거미줄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다. 사탕만한 크기였다. 다리가 8개나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들면서 정답게 인사했다. 거미가 물었다. 이제 보여? 윌버가 말했다. 응, 확실히 보여. 안녕, 잘 잤니? 무난이요. 만나서 반가워. 정말. 이름이 뭐니? 가르쳐줄래? 내 이름은 샬롯이야. 윌버가 열심히 물었다. 성은 뭔데? 카바티카야. 샬롯 A. 카바티카. 그냥 샬롯이라고 불러. 윌버가 말했다. 넌 참 아름답구나. 샬롯이 대답했다. 난 예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거미들은 되게 잘생겼어. 내가 특별히 화려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나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만큼 또렷하게 너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윌버. 윌버가 물었다. 왜 보지 못하는 거야? 난 바로 여기 있는데? 샬롯이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난 근시거든. 난 원래부터 지독한 근시였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 내가 이파리를 올가매는 걸 볼래? 윌버의 여물통을 따라 기어가던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르다가 잘못해서 샬롯의 거미줄의 아래쪽에 걸렸다. 그리고는 끈적한 거미줄을 엉켜버렸다. 파리는 거미줄을 느슨하게 빠져가려고 날개를 왱왱거리고 있었다. 샬롯이 말했다. 먼저 파리에게 뛰어내린다. 샬롯은 파리를 향해서 곤두박질 쳐 내려왔다. 떨어지듯 내려올 때 가느다란 비단실이 샬롯의 꽁무니에서 풀려나왔다. 다음에는 완전히 올가맨다. 샬롯은 파리를 움켜쥐고 비단실을 몇 차례나 뽑아냈다. 그리고 파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똘똘 감고는 몇 번이나 굴러댔다. 윌버는 무서움에 질려 지켜보았다. 윌버는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좀처럼 믿을 수 없었다. 파리가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이번만큼은 불쌍했다. 됐어. 자, 기절시켰으니까 이제 편안해질 거야. 샬롯은 파리를 깨물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걸? 아주 근사한 아침거리가 생겼네. 윌버가 숨막히는 듯 말했다. 파리를 먹는단 말이야? 물론이지. 파리, 빈대, 메뚜기, 풍뎅이, 나방, 나비, 맛있는 바퀴벌레, 각닭이 등에 꾸정모기, 지네, 모기, 귀뚜라미 어떤 것이든 내 거미줄에 걸려든 건 다 먹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안 그래? 윌버가 말했다. 그래, 그건 그렇지만 맛이 있니? 샬롯이 말했다. 맛있고 말고 정확히 말해 먹는 게 아니고 마신다고 할 수 있지. 벌레들의 피를 마시는 거야. 나는 피를 아주 좋아해. 샬롯의 명랑하고 가는 목소리가 더욱더 가늘어지고 명랑해졌다. 윌버가 신음소리를 냈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줘. 왜 그러니? 그건 사실이고 난 사실을 말해야 해. 파리나 벌레를 먹는 것은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내 천성인걸. 거미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고 나는 덫이 놓는 사냥꾼이 된 거야. 난 거미줄을 치고 파리나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게 태어났어. 나 이전에 우리 어머니도 덫이 놓는 사냥꾼이었어.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집안은 모두 덫이 놓는 사냥꾼이었어. 수백만 년 전부터 우리 거미들은 거꾸로 엎드려서 파리와 벌레 기다리고 있지. 윌버가 우울하게 말했다. 가엾은 대물림이구나. 윌버는 자신의 새 친구가 그렇게 피에 굶주려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샬롯이 윌버의 생각에 동의했다.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태초에 거미가 거미줄을 찾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해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역시 영리한 생각이었어. 그때부터 우리 거미들은 모두 그 방법을 써야 했어.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속임수도 아니야. 윌버가 대꾸했다. 그건 잔인해. 윌버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싶지 않았다. 샬롯이 말했다. 글쎄, 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너한테는 누가 먹이를 날아다가 주잖니.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나 혼자 먹을 것을 찾아야 해. 굶주리지 않으려면 얕고 영리해져야 해. 늘 이모저모 생각하고 잡을 수 있는 건 잡고 걸리는 건 먹어야 해. 하필이면 잡히는 게 파리와 곤충과 벌레뿐이라서 그렇지. 샬롯은 다리 하나 흔들며 말했다. 게다가 내가 벌레 잡아먹지 않으면 세상엔 벌레가 엄청나게 증가해서 모든 걸 망가뜨리고 쓸어버릴 거야. 너 그런 거 알기는 하니? 윌버가 말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바라지 않아. 결국 내 거미줄은 좋은 거로구나. 암거이가 이 대화를 쭉 귀담아 듣고 있다가 혼잣말 했다. 윌버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정말 순진한 꼬마돼지라니까. 크리스마스 때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어. 주컴 암과 러비가 자기를 죽일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라. 그리고 나서 암거이는 몸을 들고
부리로 아이들을 밑으로 밀어서 좀 더 밀어 넣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따뜻한 몸과 포근한 깃털에서 나오는 온기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샤롯은 파리를 덮쳐 먹으려 했다. 윌버는 가만히 엎드려 눈을 감았다. 밤새 잠도 못 잤고 새 친구를 만나 흥분했기 때문에 피곤했다. 클로버 냄새가 산들바람에 실려왔다. 울타리 너머에 향긋한 냄새가 난 세상에 있었다. 윌버는 생각했다. 그래, 어쨌든 새 친구가 생겼어. 하지만 너무 위험한 우정이야. 샤롯은 지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피에 굶주려 있어. 그건 내가 다 싫어하는 것들인데 내가 샤롯을 좋아할 수 있을까? 샤롯이 예쁘고 영리하긴 하지만 말이야. 윌버는 새 친구를 사귈 때 보통 느끼는 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윌버는 샤롯을 오해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겉보기에 샤롯은 뻔뻔스럽고 잔인해 보이지만 친절한 마음씨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